제2회 대표이사 강덕주입니다. 저희 회사 기업 설명에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글로벌 리더 제이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 또 시장 상황, 핵심 경쟁력, 그리고 성장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인 저와 130여 명의 임직원이 탄소 나노튜브와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본사와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있고 안산에 전지 소재 사업부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저와 특수관계인이 한 5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과 기관 투자자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입니다. 1세대 탄소 나노튜브 연구개발 인력과 30년 이상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 임직원들이 주요 핵심 인력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소재 및 공정 업무를 진행을 했고 2003년도서부터 김주희 상무와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화해 오고 있습니다. 강효섭 이사가 차세대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소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장동식 기술 총괄 사장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삼성 SDI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앙연구소장을 지내고 에코프로 BM의 부사장으로 에코프로 BM의 상당한 영향력으로 좋은 회사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같이 30년 가까이 일한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같이 있어서 그게 저희 회사의 차별화된 인적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연역입니다. 1994년도에 법인 설립을 했고요. 2003년도서부터 탄소 나노튜브 연구를 해서 2006년도에 업계 최초로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를 대량 생산해서 일본 나노텍 전시회에서 0.2불, g당 0.2불이라는 현실적인 가격에 전시함으로 해서 일본 전시회를 깜짝 놀라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 회사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인 비철계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을 해서 상품화했고 100톤 규모의 공장을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중국의 BYD사에서 저희 회사 제품으로 채택을 시작을 했고 2020년도에 SK온, 노스볼트사 등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채택을 했고 CATL사도 저희 회사 제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00톤 증설을 했고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증설을 해서 다음 달에는 1000톤 공장을 증설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한 EPA, PNM 등록이라든가 유럽 수출을 위한 리치와 같은 인허가를 저희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사업 영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나노튜브 사업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2차 전지 도전제형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을 해서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상용화를 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원자로 구성된 육각형 구조의
나노메타 단위의 아주 작은 직경을 가진 긴 튜브 모양의 신소재입니다. 길이 직경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고 강도가 높고 특히 전기적 성질과 열적 성질 전도도가 우수해서 또 산업 분야도 다양한 곳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도전제의 그 특성이 우수한 특성이 발견이 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탄소 나노튜브의 브랜드명은 제노튜브입니다. 제노튜브 10B는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비철계 탄소 나노튜브이고 양극 도전제용으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음극 도전제용으로는 제노튜브 6A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신월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튜브 6A와 10A는 특수 도료용과 컴파운딩용으로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대기업 엔지니어링, 뭐 대림이라든가 삼성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장비라든가 공사 등을 납품하는 것을 중소 엔지니어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30여 년간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EPC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저희 회사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파이로트 플랜트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파이로트 플랜트에서 운전을 하면서 공정 데이터를 뽑습니다. 열적인 밸런스라든가 머티리얼 밸런스 같은 것을 잡아내고 그걸 통해서 PFD, P&AD를 완성시킨 후에 수천억 되는 공장을 짓기 위한 설계를 완성하는 것, 그런 것이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엔지니어링으로 해온 일들입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이라든가 배터리 리사이클 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저감, 또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활용 같은 설비와 반도체 공정 설비 등을 생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옆에 그림과 같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2차 전지에 왜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재가 탄소 나노튜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도전제 소재는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공 모양의 마이크로 사이즈의 형상으로 생긴 도전제인데요. 결국은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얘가 그 징검다리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전기가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도전제라고 하는 것은 전기 충전할 때 전기를 넣었다가 방전할 때 전기를 빼주는 도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본 블랙 소재는 그냥 뭐 비포장 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노 사이즈입니다. 보통 마이크로 사이즈의 1000분의 1 정도로 가느다라고 대롱 모양의 긴 마이크로 사이즈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쓰면은 전기를 넣을 때 배터리에서 뺄 때의 속도가 거의 고속도로에서 전기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카본 블랙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2차 전지 자동차는 집 주변에서 가까운 단거리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하면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단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카본 블랙 사용량은 한 6, 7% 쓰여 있는데 그것의
80%를 줄여서 사용하기,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극재, 음극재, 활물질을 투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방전 시에 음극재, 양극재가 리튬이 들어가면 활물질의 부피가 커집니다. 또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활물질이 깨지기도 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가늘고 길기 때문에 얘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소하고 축소하고 확장되고 하는 레이트를 줄여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줘서 배터리의 수명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충전 시간 단축하고 용량 증가시켜 주고 안정성을 주는 그러한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도전제 시장이 구형의 카본 블랙 시장에서 탄소 나노튜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기존에 사용하는 카본 블랙은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이 카본 블랙 사용하던 것을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로 바꾸어 가고 있는 사용 단계입니다. 여기에 쓰는 양극 도전제는 멀티워리를 한 0.3에서 0.5%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세계 최초로 비철계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을 해서 제노튜브 10B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에는 소수벽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이 쓰여질 겁니다. 이 멀티워리 벽수가 10개라고 하면은 소수벽은 벽수가 3개 정도 됩니다. 음극도전제용과 차세대 양극재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건데요. 요 제품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아직도 저희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더 큰 미래에는 단열벽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음극 도전제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때 부피 팽창의 안정성을 더 주기 위해서 단열벽 탄소 나노튜브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고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연구개발 중이고 내년 지나서는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시장 전망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매년 한 12~13% 늘어남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는 한 25%로 전망되고 탄소 나노튜브는 매년 45% 증가할 것이라고 S&E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에서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은 이 45%보다 훨씬 더 높은 레이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전제 시장에서 저희 회사의 탄소 나노튜브의 경쟁력입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로축이 가격 경쟁력이고 Y축이 기술 경쟁력입니다. 보통 기술 경쟁력을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으로 표시를 하고요. 가격 경쟁력은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따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킬로그램당 50불입니다. 50불 정도의 50불 밑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의 타사라든가 중국의 제품이 저희보다 10%에서 20% 정도는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직경수는 저희의 8개에서 10개인 것의 반면에 다른 회사는 10개, 평균 직경이 전부 1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음극 도전제용으로 쓰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D사의 제품을 많이 검토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 제노튜브 6A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고 현재 가격 면에서는 20배 이상 더 가격 싸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이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직경이 가늘기 때문에
작은 직경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고 저희 회사에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입니다. 배치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질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비철계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촉매는 전부 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애시드 워싱을 통해서 빼내지만 저희는 처음서부터 그 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물건이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쪽에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실험을 하고 하는데 보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저희가 2003년도서부터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적어도 10년 이상, 지금까지 한 20년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인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기술을 직접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생산 능력도 어느 회사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6년도서부터 저희가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만 계속 운전하면서 그 원가 경쟁력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리치라든가 미국의 EPA 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는 미리미리 전부 다 수십억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 2차 전지형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는 어떤 타사보다도 높은 시장 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핵심 경쟁력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술적 우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요. 좌측이 양극 도전제 경우고요. 우측이 음극 도전제입니다. 양극 도전제는 저희가 제노2 10B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양극에서의 극판 전도성은 기준 저항값을 한 15옴 정도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대개 한 0.3% 수준이면은 15옴을 달성을 하는데 타사 제품은 어떤 것도 0.5% 이상을 써야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도성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 전도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음극 극판에 쓰는 건데요. 카본 블랙하고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 그리고 저희 회사 신월 6A와 그 싱글월 네 가지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카본 블랙과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는 그래프가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싱글월 제품과 저희 회사 제품이 비슷한 그래프가 나타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약간의 농도 차이로 되어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이게 수십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우위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인식을 하고 2022년도에 2차 전지용 도전제 카본 나노튜브를 올해에 몇 개 안 되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우수한 기술은 대기업에서 삼성, LG 이런 데서 가지고 있지만 올해에는 2차 전지 도전제 부분에서 저희 한국한림원에서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저희로서는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량 생산 공정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대량 생산하는 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워낙 탄소 나노튜브가 비쌀 때였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일본 전시회에 0.2불 per US
0.2 US 달러 per 그램 그래가지고 전시했을 때 부스 하나였었는데 정말 벌떼같이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샘플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생산하고 그 이후에도 후르다이즈 베드 리액션이라든가 킬른이라든가 루프 리액터 같은 여러 가지 반응 형태를 몇 억씩 들어서 뭐 많은 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반응기를 계속 만들어서 최적화하는 공정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고 그걸 자체 내에서 리액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공정을 완성을 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직접 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반 이상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설비 투자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연속 공정이니까 제품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수율도 상당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동화를 했고요. 또 그 유지 보수하는 것도 오랫동안 해서 코스트가 상당히 적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하면 이제 결국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데요.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에 의한 제조 등록을 완료한 회사는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하고 LG화학, 금호석유 세 개의 3사가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의 리치라든가 미국의 EPA 등록을 완료했고 특허도 한 60여 개 생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3, 4년은 걸려야 그 OECF 가이드라인에 맞는 토키 테스트, G 테스트 이런 거 다 해가면서 안정성 테스트 마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것을 다 마치고 SK온이라든가 노스볼트, BYD, CLTL에 지금 납품하고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에 대한 특성 평가를 하고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셀에 2차 전지 셀에 넣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셀에서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셀을 수백 개 만들어서 장기 신뢰성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지사에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정말 확실한 제품이라야만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도 하는데 한 3, 4년씩 다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내의 모사라든가 일본의 또 다른 회사, 또 유럽, 미국에 있는 모사는 C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을 그동안의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탄소 나노튜브 사업으로 이제 확 바꿀 것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공급을 확대를 해서 탄소 나노튜브가 주력 사업이 될 것이고요. 엔지니어링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생산 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이 중요한 게 탄소 나노튜브 사업을 발견했듯이 신사업 발굴을 해내고 미래 사업을 지속하는 데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탄소 나노튜브 공급하는데 고객을 어떻게 지금까지 확대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해서 주요 고객사들한테 한 3, 4년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동안에 노스볼트, SK, BYD, CLT 등과 테스트해서 저희가 공급 계약을 맺었고 잠재 고객과 지금 C단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소 나노튜브의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분산사를 전지사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산사에 탄소 나노튜브를 납품을 하고 분산사에서는 분산액을 고객사에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생산 캐파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올해 생산 캐파가 1000톤 증설하고 내년에도 또 1000톤을 증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특히 이제 중국 제품이 이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 바람에 국내라든가 일본, 미국 등에서 저희 회사 제품으로 거의 결정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톤으로 증설하는 게 아니라 3,000톤으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또한 2025년도 되면 현재 3,000톤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저기 가름할 수가 없어. 최소한 6,000톤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 사업은 도전제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그 연구 개발해온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탄소 나노튜브 싱글홀을 저희가 실험실 수준에서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금 스타디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트를 저희가 만듭니다. 100% 탄소 나노튜브 시트를 만들면 약간의 저항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발열체를 만들고, 이 발열체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쓰게 되면은 난방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여론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트에다가 실제로 보면 3.5V 정도 쓰기 때문에 제가 그 방석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배터리 충전기 하나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가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이게 강도가 좋기 때문에 여러 장 겹쳐서 작년서부터 대통령 경호처에 방탄복, 방탄가방 이런 거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입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은 2차 전지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회사에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 플랜트를 작년에 완성을 했고 올해 증설하고 있고요. 또 리튬 이온 회수 설비도 여기저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음극재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천연 인조 흑연 공사를 했었는데요. 설계하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SI계 음극재에 대한 공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큰 공장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양극재는 NMP로 솔벤트를 쓰는데 회수해서 정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만 해도 저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저희 일을 하고 이쪽 일을 하면 나머지 일은 거의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쪽은 좀 마진이 있어서 탄소 나노 그 사업 외에도 약간의 마진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31살에 시작해서 35년 동안 사업을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서 2000년대 들어서 탄소 나노튜브 연구를 시작을 했고, 탄소 나노튜브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도전지형 탄소 나노튜브는 선두주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도 계속 사업화를 계속해서 차세대 탄소 나노튜브 관련 2차 전지 또 자동차 이런데 최고의 경영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